자, 그러면 서양의 것들을 안도 타다오는 자신의 스타일로 어떻게 또 흡수해서 풀어내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. 실제로 한 말이에요. 기하학이란 인간이 자연 속에 무언가를 추구할 때 적용하던 가장 기본적인 사고수단이다. 지금 보시는 사진은 나오시마 프로젝트에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지중미술관을 그 하늘에서 본 그림이거든요. 어떠세요? 외관은 아주 단순한 기하학의 형태를 띠고 있죠.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, 사각형으로 구성이 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만큼 안도 타다오 건축에서 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외관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기하학 형태의 덩어리로 느껴질 만하다는 점이에요. 그에 반해서 내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미로와 같은 류의 것들로 인해서 걷는 사람들이 이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마틱한 어떤 대조로 인해서 그걸 관람하는 사람들은 극적인 체험성을 얻게 되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. 안도 타다오는 실제로 그 본인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. 내가 내부, 외부를 구성을 할 때 기하학적인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굉장히 영향을 줬던 게 조세프 알버스의 정방형 예찬이다라고요. 그러니까 조세프 알버스는 바우하우스의 어떤 그래픽 쪽 교수이기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이 정방형 사각형을 가지고 비대칭으로만 배치를 하고 색감만 좀 다르게 배치를 해도 어때요? 역동성이 느껴지고 깊이감이 더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안도 타다오는 본인이 설계하는 외관도 그렇고 내부의 진입로 시퀀스도 그렇고 이런 단순한 기하학적 배치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의도했던 바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걸 큰 특징으로 합니다. 아울러서 지오바니 피라네시의 상상 속 감옥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. 이게 형태적으로는 기하학적으로 배치를 하지만 그 배치를 어떻게 할 건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안도 타다오는 스스로 밝히고 있죠. 이 지오바니 피라네시는 후대에 예술가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흥미로운 작품이에요. 16가지 연재로 이루어져 있고 판화 작품이거든요. 그래서 지오바니 피라네시라고 인터넷 쳐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거예요. 아주 이 상상에나 나올 법한 구조감 독특한 이 건물이 예술가들한테는 큰 영감을 줬던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본인의 말처럼 그 공간 형태를 구성할 때도 아주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. 우측에 보이시는 이 덴버 아트 뮤지엄 같은 경우는 무인도에 책 하나를 가지고 간다면 어떤 책을 가지고 갈 건가요? 라는 질문에 나는 지오바니 피라네시의 상상 속 감옥 연재 작품을 가지고 갈 거다 라고 말할 정도로 피라네시를 굉장히 흠모했던 다니엘 리베스킨트라고 하는 분의 작품이에요. 실제 이분 작품 중에 유명한 게 우리나라 삼성동에 그 아이파크 건물이 있죠. 그래서 아무튼 단순한 기하학을 가지고 공간을 구성하더라도 안도 타다오는 어때요? 조세프 알버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단순하게 또 배치를 해서 이 미로를 만들어내죠. 그에 반해서 지오바니 피라네시에 좀 더 충실한 것 같은 배치를 다니엘 리베스킨트에서는 보실 수 있어요. 이처럼 상대적으로 안도 타다오가 어떻게 기하학을 자신의 도구로 활용했는지를 또 두 예술가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이 어떻게 발현됐는지를 또 지금 보실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, 동양에서는 제엔에서 영향을 비움과 채움을 받은 것 같다. 즉 어떻게 보이드라고 하는 걸 비우고 거기에 자연을 끌어들여서 채울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동양에서 크게는 얻은 것 같고요. 서양 같은 경우는 그걸 구성함에 있어서 도구로서 기하학을 활용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단순한 기하학을 통해서 이 비움과 채움을 달성해 나가는 그에만의 독특한 공간 구성들 그리고 외형의 구성들을 볼 수 있는 거죠. 이제 이 동서양의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게 어떤 측면이다라는 것 좀 이해되셨죠? 안도 타다오 건축의 두 번째 특징을 좀 짚어드릴게요. 지금 보시는 진입로는 뮤지엄 산에 있는 진입로를 위에서 바라본 그림이에요. 어떠세요? 그 수공간을 가로질러서 바로 곧장 그 건물로 진입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U자로 건너서 또 틀어가지고 120도 정도 틀어가지고 또 진입하게 하죠. 이런 류의 복잡한 진입 시퀀스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설계자가 의도한 대로 자연 경관과 풍경들을 보게 만드는 이 시퀀스가 특징인 거예요. 굳이 단순히 가로지른 것보다는 내가 의도한 바에 따르면 이걸 먼저 보시고요. 다음은 저걸 보시고요. 저렇게 본 다음 트세요 라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게 안도 타다오의 특징인 것이죠.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 U자형을 틀었을 때 바로 마주하게 되는 경치예요. 거기에는 어떤 특징이 보이시나요? 이렇게
담장이 크로스로 된 게 보이시죠? 그리고 그 사이로 마치 액자로 자연을 관람하는 것 같은 차경의 효과가 드러나요. 물과 함께 비친 모습과 함께요. 그리고 원경에는 뭐가 보이세요? 산이 보이고 풍경이 보이죠. 이게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? 또 바뀌겠죠. 그러니까 아주 180도를 딱 틀었을 때 180도 틀기 전에 보는 풍경과 그걸 틀어가지고 바라보는 풍경이 또 다르겠죠. 그런 극적인 체험성을 진입 시퀀스를 통해서 또 달성을 합니다. 예, 이런 게 한 특징이죠. 이때 진입 시퀀스에 있어가지고 동량적인 담장이 또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말씀 많이 하세요. 의도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구획을 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그 구획을 할 때 어느 정도 높이의 담장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진로를 설계하는 거죠. 그게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, 지금 사진 속 그림은 제가 뒤에서 대표작 설명드릴 때 보여드릴 물의 교회라는 작품입니다. 바로 리조트에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담장을 따라서 숲속을 걷는 경험을 나는 설계자는 당신이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장을 통해서 잘 드러나거든요. 그래서 담장이라고 하는 거는 또 유의 깊게 보실 만한 안도 타다오의 또 특징이라고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특징, 설계자의 의도를 오롯이 느끼게 만드는 복잡한 진입 시퀀스, 내 의도대로 따라와서 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, 특징인 거죠.